늦은 오후, 하늘은 곧 비가 쏟아질 듯 음산했다. 서울 외곽의 한 쓰레기 매립지는 악취가 진동하는 음울한 풍경 그 자체였다. 낡은 쓰레기 수거차들이 줄지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땅에 쏟아내자 쓰레기 산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사방을 날아다녔다. 이곳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거처이자 생계 수단이었다. 매립지 한 구석, 12살쯤 되어 보이는 야윈 소년이 있었다. 총명하지만 슬픈 빛을 띤 눈으로 쓰레기 더미를 허리 숙여 뒤적이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지훈. 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친척도 집도 없는 지훈에게 쓰레기 매립지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하루하루 지훈은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 고물상에 헐갑에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작은 손은 플라스틱, 맥주캔, 종이상자를 능숙하게 분류했다. 그 눈빛에는 나이에 비해 당차고 어른스러운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더러운 땅바닥을 때리며 매립지를 더욱 질퍽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낡은 비옷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계속 일을 했다.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고 약한,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워 소리에 집중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했다. 누가 이런 곳에 아이를 데려왔지? 지훈은 혼잣말을 하며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소리를 따라 지훈은 막 버려진 커다란 쓰레기 더미 쪽으로 다가갔다. 멀리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찢어진 종이 상자가 매립지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상자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지훈의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갓 태어난 여자 아기였다. 아기는 빗물에 흠뻑 젖은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창백한 얼굴과 파랗게 질린 입술은 지훈을 경악하게 했다. 어떡하지? 지훈은 속으로 되뇌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아기를 저곳에 둘 수는 없었다. 쓰레기 매립지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더욱 그랬다. 거리의 아이 특유의 결단력으로 지훈은 재빨리 자신의 비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자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오두막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 오두막은 매립지 근처 황무지 한 구석의 낡은 양철로 임시로 지은 것이었다. 지훈은 아기를 찢어진 매트 위에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담요로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다. 울지 마, 아가야. 괜찮을 거야. 지훈은 속삭였다. 비록 자신이 뭘 더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말이다. 지훈은 근처에서 음료수를 파는 박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가 분유와 젖병을 조금 빌렸다. 가난한 소년 지훈이 임시 오두막에서 아기에게 한 방울 한 방울 우유를 먹이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작은 두 손과 따뜻한 마음씨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훈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 왜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 질문이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아기를 돌보기 시작한 첫 며칠, 지훈은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 소망이라고 이름 붙인 아기는 밤새도록 울어댔고 매립지 근처 판자촌 전체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 녀석이 어디서 갓난아기를 데려왔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어느 날 아침 박 할머니가 지훈을 찾아왔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지훈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이 아기 어디서 났니? 내가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하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매립지에서 주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저기서 살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지훈의 말에 박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가 세상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조용히 지훈을 도왔다. 분유를 조금 빌려주고 손주의 낡은 기저귀도 가져다 주었다. 그때부터 지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생계를 꾸리면서 동시에 소망이를 돌봐야 했다. 우유 살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 작은 소년이 폐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그 위에는 여동생을 위한 기저귀와 우유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안쓰러움과 동시에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은 매립지의 더 큰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주운 물건 몇 개를 빼앗겼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돈은 우유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몇 푼뿐이었다. 그날 밤 소망이는 배가 고파 목 놓아 울었지만 지훈은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힘든 삶 속에서도 지훈은 점차 소망이가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다. 소망이가 울음을 그치고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 때면 지훈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다. 지훈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안아주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소망아, 오빠가 너 고생 안 시킬게. 약속할게. 지훈은 여동생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한 번은 지훈이 매립지에서 주운 낡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작은 장난감을 직접 만들었다. 리본끈으로 만든 팔찌였는데 가운데에는 별 모양의 플라스틱 구슬이 달려 있었다. 소망이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이건 내 행운의 팔찌야. 오빠처럼 널 지켜줄 거야. 점차 주위 이웃들도 지훈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우유 살 돈을 조금 보태주었고 다른 사람은 아이들의 낡은 옷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은 결코 구걸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절함과 강한 의지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소망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지훈은 아기를 감싸고 있던 담요 속에서 작은 금팔찌 하나를 발견했다. 지훈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부터 있던 것이었다. 팔찌는 매우 아름다웠고 정교한 꽃무늬와 함께 MS라는 두 글자가 교묘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그 팔찌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소망이는 우연히 버려진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지훈은 생각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지훈은 작은 상자에 팔찌를 소중히 보관하고 박 할머니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할머니, 이 팔찌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박 할머니도 팔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지훈에게 잘 간직하라고 조언했다. 내가 옳았어. 언젠가 이 팔찌가 소망이가 진짜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어느 날 밤, 지훈이 소망이를 안고 재우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판자촌에 나타났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실종된 아이에 대해 물었다. 남자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워 보여 모두가 경계했다. 그가 지훈의 오두막 근처로 다가오자 박 할머니는 재빨리 지훈에게 소망이를 숨기라는 신호를 보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소망이를 품에 안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저 사람이 소망이를 찾는 걸까? 하지만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지훈을 밤새도록 괴롭혔다. 자신이 소망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기가 진짜 가족을 찾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친동생처럼 사랑하게 된 이 아기를 잃고 싶지 않았다. 지훈의 가난한 판자촌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곳, 서울 중심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대기업 총수 김민준 씨 가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부동산 분야 대기업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 김민준 씨와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인자한 아내 이수연 씨는 인생 최대의 충격을 겪고 있었다. 한 달 전, 갓 태어난 딸 민서가 병원에서 납치된 것이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사방에 전단을 붙이는 등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김민준 씨와 이수연 씨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수연 씨가 창가에 기대앉아 딸의 작은 옷가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저택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반드시 우리 아기를 찾아야 해요. 만약 아이가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김민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 지훈은 민서가 고열로 아파서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걱정스럽게 민서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했다. 마침내 의사가 민서를 진찰할 차례가 되었을 때 의사는 아기 손목에 채워진 작은 금팔찌를 발견했다. 이야, 이 팔찌는 어디서 났니? 의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이 아기 매립지에서 주웠어요. 이 팔찌는 아기 것이에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상함을 감지한 의사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민준 씨 가족의 실종 아동 찾기 공고를 기억해냈는데 거기에는 이 팔찌와 똑같은 묘사가 있었다. 몇 시간 후 이수연 씨와 김민준 씨를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건소에 나타났다. 민서를 보자마자 이수연 씨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내 딸이야. 우리 민서야. 그녀는 소리치며 민서를 품에 안았다. 지훈은 옆에 서서 넋을 잃었다. 자신이 친동생처럼 여기던 아기 민서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민준 씨 가족은 즉시 민서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지훈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제가 매립지에서 아기를 주었을 때부터 돌봤어요. 제 동생이에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수연 씨는 지훈에게 한없이 고마워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이야, 우린 내게 큰 은혜를 입었단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친딸이야. 집으로 데려가야 해.
지우는 그들이 민서를 데리고 가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오두막으로 돌아와 마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민서에 대한 그리움이 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종종 민서가 차고 있던 팔찌, 아기에 대한 유일한 추억거리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편 김민준 씨와 이수연 씨는 딸의 목숨을 구해준 고아 소년을 잊을 수 없었다. 우리가 그냥 아기만 돌려받고 지훈이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이수연 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들은 지훈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지훈을 다시 만났을 때 이수연 씨는 지훈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다. 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가족은 널 돕고 싶단다. 처음에 지훈은 모든 도움을 거절했다. 보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기를 버려둘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수연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훈을 설득하여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도록 했다. 거리의 소년이었던 지훈은 갑자기 화려한 저택에서 새 옷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부유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동화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깨끗한 호화로운 세상 속에서 그는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다. 가난했지만 누구의 동정 어린 시선도 받지 않아도 되었던 매립지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그리웠다. 한 번은 민서와 함께 놀이방에 앉아 있을 때 이수연 씨가 들어와 지훈이 아기에게 행운의 팔찌를 다시 채워주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기를 정말 아끼는구나.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기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그 연결고리를 잃을까 두려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가족은 민서 납치 사건의 배우가 김민준 씨와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업 실패와 파산으로 인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납치를 계획했지만 사건이 탄로 나자 범인은 도주하기 위해 민서를 매립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훈은 우연히 김민준 씨와 사립탐정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마음이 요동쳤다. 민서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사장님 가족을 돕고 싶어요. 민서를 지키고 싶어요. 지훈이 결연한 눈빛으로 김민준 씨에게 말했다. 지훈이 김민준 씨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모든 것이 점차 변했다. 한때 엄격하고 일에만 집중했던 김민준 씨는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지훈과 대화하며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모든 노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훈을 아꼈던 이수연 씨는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았다. 지훈아,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더 이상 쓰레기 매립지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그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지훈도 망설였지만 김민준 씨 가족의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굶주림이나 추위, 사회의 냉대를 겪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민서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예전처럼 아기를 돌보았고 아기의 미소를 볼 때마다 매립지에서 아기를 구한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의 생활이 지훈에게 완전히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김민준 씨가 마련해준 국제학교의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꼈다. 쟤는 누군데 여기서 공부해? 옷차림 좀 봐. 분명 부잣집에서 선생님들 매수한 걸 거야. 한 아이가 체육 시간에 지훈의 등 뒤에서 험담을 했다. 그런 말들은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결코 잊지 않았고 때때로 자신이 김민준 씨 가족이 베풀어준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했다. 한 번은 지훈이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멀리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민준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위축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너의 선량함과 용기 덕분이야. 누구도 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은 지훈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가 자격지심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민서 납치 사건의 배우인 김민준 씨의 전 사업 파트너 황태식은 여전히 이 가족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돈을 갈취하려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고용해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그의 목표가 민서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의 계획을 망쳐버린 지훈까지 포함되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민서를 데리고 오던 지훈은 낯선 차 한 대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다. 지훈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올랐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재빨리 민서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지훈은 모든 일을 김민준 씨에게 이야기했다. 어떤 차가 저랑 민서를 계속 따라왔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는 즉시 경호원을 더 고용하고 집에 삼엄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것은 납치범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사이 경보음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낯선 사람들이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유리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잠에서 깨어 급히 민서 방으로 달려갔다. 창문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눌렀다. 경호팀이 즉시 나타났지만 우리 중 한 명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지훈은 그 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었다. 휴대폰에는 황태식으로부터 온 일련의 지시 메시지가 있었는데 김민준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민서를 다시 납치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있었다. 두려워하는 대신 지훈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놈이 민서나 이 가족을 해치게 둬선 안 돼. 지훈은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김민준 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고 황태식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는 데 협력했다. 경찰의 도움과 휴대폰에서 얻은 정보로 황태식과 그의 공범들은 체포되었다. 김민준 씨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훈의 용기와 기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지훈은 가족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자랑이 되었다. 김민준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훈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시에 가족이 지훈을 정식으로 입양한다고 발표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민준 씨와 이수연 씨, 그리고 민서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황태식이 체포된 후 그의 아내 황 씨는 복수하려 하기보다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황태식이 유일한 주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민준 씨의 절친했던 또 다른 유력 인사가 사건 전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부유한 투자자이자 김민준 씨의 사업 경쟁자인 강철민은 김 씨의 성공을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김민준 씨 가족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강철민은 돈을 지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황태식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음모를 실행했던 것이다. 황 씨 부인이 다시 민서에게 접근하려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녀는 어린 지훈이 그토록 경계심이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미행 사건 이후 지훈은 집 주변의 낯선 사람들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납치범들의 주차장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는 척하다가 상세한 계획이 적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훈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김민준 씨에게 알렸다. 김민준 씨는 정보를 보고 즉시 그것이 자신이 예전에 많이 도와주었던 오랜 친구 강철민의 필체임을 알아차렸다. 충격에 김민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훈이 그를 위로하며 간단하게 말했다. 사장님, 전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사장님께서 가족을 지키고 저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믿어요. 납치범들이 자선 행사장에서 민서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지훈은 용감하게 맞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리함을 사용했다. 추격하는 동안 지훈은 민서의 장난감에 부착된 GPS 시스템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김민준 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선물했던 것이었다. 지훈은 즉시 김민준 씨의 휴대폰을 통해 GPS를 활성화하여 경찰에 정확한 좌표를 제공했다. 추격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지훈은 경찰이 제때 도착하여 납치범들을 체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씨 부인이 나타나 울며 용서를 빌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로 말했다. 지훈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황 씨 부인을 바라보고 김민준 씨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사장님, 용서가 모든 것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남편을 잃었고 그분 아이도 엄마가 필요해요. 지훈의 말에 김민준 씨는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황 씨 부인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이후 강철민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김민준 씨 가족은 평온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은 판자촌에 살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박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말했다. 지훈아, 정말 많이 컸구나.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의 다른 아이들을 잊지 마라. 그 아이들도 너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그 말에 지훈은 김민준 씨가 준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빈민아동지원센터를 열기로 결심했다. 센터 개소식에서 지훈은 수많은 언론과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제 삶은 모르는 분들의 친절함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을 저 자신뿐만 아니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지훈이가 김민준 씨, 이수연 씨와 함께 손을 꼭 잡은 민서와 함께 따뜻한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재회의 날을 기념하며 작은 촛불들을 켜는 모습으로 끝맺는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줍던 소년이 아니라 희망, 용기,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쓰레기 매립지의 소년과 아기 이야기에 감동하셨나요? 인간애를 응원하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마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